네, 오늘은 프루덴셜 투자증권 한승호 차장님과 동양종금증권 최민규 과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급락장에서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오늘 풋 옵션 가격 어떻게 되었냐라는 건데 3% 이상 급락 중인 가운데 11월물 풋 240 옵션 가격이 20배 이상 폭등하고 있다라는 씁쓸한 얘기입니다.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진행 중인데 증권사 한 과장님급 차장님급 정도가 자녀들이 수능을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오늘 배웅을 해줬어야 하는데 뉴욕과 유럽 증시 급락 소식에 학교까지 데려다 주지 못하고 바로 증권사로 갔다라는 얘기가 네네.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자, 오늘 워스트 이슈부터 당연히 봐야 되겠죠? 함께 보시죠.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 여겨졌던 이탈리아 국채금리 7%가 좀 넘어섰다라는 것. 오늘 7이라는 숫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분명히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경제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면 거의 리먼 사태 버금가는 경제 아주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은 전문가들이 적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리스가 먼저 이렇게 터졌고요. 근데 이제 그리스 때문에 이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이제 이제 EFSF 자금을 이제 1조까지 이렇게 충원을 했죠. 그 1조까지 충원을 한 기준은 이제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이 만약에 구제금융에 들어갔을 때 지원해줄 금액까지 예상을 해서 약 한 1조 정도까지 그렇게 사용 가능 금액을 한도를 현재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7%를 넘었다는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것도 있지만은 네.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6.77%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도 이제 7%를 넘어 7.2% 정도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유로존의 부채 위기가 다시 한번 좀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굉장히 이제 오늘 변동성을 키우면서 낙폭을 현재는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게는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이탈리아 관련 문제, 이탈리아가 이제 유로존에서 경제 규모로 한 2위에서 한 3, 4위 정도가 되는데 반대급부가 너무 큽니다. 만약에 이탈리아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네. 이탈리아 현재 2011년 예상 GDP가 현재는 약 한 2.2조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리스가 터졌을 때도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흔들렸었지만은 그리스의 올해 GDP 예상 규모가 약 한 3,1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약 한 7배 수준 정도가 됩니다. GDP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탈리아는 경제 규모도 크기 때문에 발행한 이제 국채 규모 같은 것도 현재는 약 한 1.6조 달러 이 정도가 되고 그리스의 약 한 5.7배 그리고 스페인의 2.5배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2012년부터 연간 총 만기가 도래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연간 약 한 3,6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군요. 그렇죠. 이제 국채 만기 금액이 그리스의 1년 동안의 GDP랑 맞먹는 금액이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양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과 새벽에 유럽 시장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한동안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이탈리아 문제가 어떻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것 같고, 그리스 사태에서도 보셨다시피 이탈리아 관련 뉴스 플로어가 나옴에 따라서 등락이 굉장히 거듭된 장세가 이렇게 벌어지겠지만은, 먼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EFSF 역시 자금 확충을 이탈리아, 스페인을 고려한 나머지 자금 확충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디폴트 사태까지 가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미 1838포인트, 183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컨센서스가 저점이 1800에서 1850 정도까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신데 이미 183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추가 하락을 열어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는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차장님. 예, 지금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1850이든 1800에서 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좀 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글쎄 그거는 정확하게 일단 저희 기본적으로 최근 주요 증권사 네. 리서치 센터의 컨센서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는 아닐 것이다라는 게 이제 좀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의견은 어느 정도 뭐 이론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뭐 타당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추가적인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러한 악재들 외에 다른 추가적인 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예상이 맞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변수들이 또 추가되기 시작하면 그건 아마 그러한 예상이 지지되기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판단이고요. 제가 지난 그 8일부로해서 이제 저희 하우스뿐만이 아니라 저희 팀에서도 향후 지수의 그 방향성이라든지 목표치를 변경했습니다. 하향 변경했는데 그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네. 유럽 문제뿐만 아니라 네. 지금까지 이제 알려지지 않은 다른 뭐 이슈들까지도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약간 방향성을 틀었는데요. 정확한 지수대는 물론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어떠한 희망적인 뉴스에 좀 보유하고 계신 어떤 포지션을 좀 더 그냥 뭐 지켜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응보다는 좀 더 나쁜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자기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나 종목이 갖고 있는 테마나 또는 이런 수익성 가치 뭐 이런 측면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좀 섣부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다소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를 감안해 봤을 때 디폴트가 됐을 때 예상되는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 ECB나 IMF 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뭐 만약에 그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아주 최악의 사태까지 갈 경우에는 네. EMU 자체, 즉 그러니까 유로화 자체가 뭐 유지되지 못한다는 네.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또 뿐만이 아니고 또 이탈리아가 국제 시장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측면들, 그 역할들이 굉장히 좀 부인되면서 뭐 그야말로 무슨 거의 공황 상태에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뭐 전망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뭐, 물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일단 적극적으로 특히나 ECB에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뭐 이탈리아 국채를 뭐 매입한다든지 또 EFSF를 통한 개입을 통해서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또한 이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지만 이게 그걸로서 끝난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까지 네. 자본주의 사회를 지지해왔던 미국과 유럽 경제라는 두 축이 완전히 점진적인 어떤 뭐 성장성에 대한 신뢰감이나 믿음을 시장에 주지 못한다. 이런 경우가 되면 네. 차선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네. 좀 미약하기 때문에 네. 이런 좀 약간 큰 틀에 있어서의 우려를 좀 더 고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최민구 회장님, 오늘 옥션 만기일입니다. 네. 아직 장 마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또 공매도 그동안 3개월 동안 금지됐던 부분이 오늘부터 풀렸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수급 상황들 그리고 다른 이슈들도 분명히 부담감으로 존재했을 것 같아요. 옵션 만기일이라서 오늘 특이하게 일단은 좀 프로그램으로 차익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매수 우위를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생각대로 이제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약 프로그램이 약 한 3,100억 정도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외국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 같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약 한 7,000억 정도를 현물 매도를 한 것도 부담이 굉장히 크지만은 선물 쪽에서 약 한 8,700억 정도를 현재 매도를 함으로써 만약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가 이 정도로까지 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베이시스가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개선이 돼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여력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지수의 영향에 좀 나쁜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이제 대차 거래, 공매도 금지가 이제 풀렸다. 이거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다라고 보기는 현재는 힘든 상태입니다. 시행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이제 심리적인 영향, 공매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 그렇게 시장에서 심리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봤을 때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주식을 빌려가지고 와서 다시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거래 비용보다는 오히려 인덱스 펀드 측면에서 스위칭, 청산을 하는 그러한 비용들이 훨씬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그 공매도에 따른 이제 실질적인 물량 부담은 가까운 시일 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은 금일은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코스피 지지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물론 기술적인 지지선이 중요합니다. 중에서 저도 약간 1805포인트에서 1820포인트 정도를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시장에서는 지지선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그 지수와 즉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장세에서는 지지선은 그냥 단순히 심리적인 작용선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 흐름 보죠. 오늘 속보가 전해진 종목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SK텔레콤이 이제 인수 포기 우려로 지금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이사회가 개최가 되고 있고 본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얘기가 됐는데요. 그럼으로써 하이닉스 주가 낙폭을 많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매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기에는 분명히 또 일이 있을 텐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직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을 예상을 해서 어떤 뭐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는 건 좀 다소 좀 삼가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SK텔레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이닉스 인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 요소라든지 또 기타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할 향후 자금 뭐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최근 들어서 주가 하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 이제 인수가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SK텔레콤 측면에서의 추가 부담 요인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일단 판단을 하긴 하는데 업황 자체가 워낙 지금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가격 자체가 현금 원가 미만으로 밀려 있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네. 더군다나 특히 경쟁사인 삼성의 경우는 10나노대에 달하는 메모리 10나노급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이런 정도까지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직까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뉴스플로우를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베스트 이슈는 너무나 확연합니다. 일부 업종의 선방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급락장 속에서 선전하는 종목들, 우리가 일부 경기 방어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근데 오늘의 급락장 속에서 선방한 종목들을 이 하루만 가지고 관심을 가져도 되는가라는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중국의 수혜까지 겹쳐진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오늘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데 그 전일도 그랬고 이번 주부터 해서 중국 관련 특히 중국 내수 시장 소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좀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슈화가 된 거는 이제 어제죠. 어제 발표했었던 중국의 CPI,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전달보다는 굉장히 컨센보다는 물론 CPI는 조금 이제 높게 나왔지만은 이제 전달보다 굉장히 호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이번 주부터 물가지수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등에 업고 굉장히 좀 많이 시장에서 관심을 좀 현재는 받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러한 물가지수가 낮게 나오고 때마침 이제 또 이탈리아 관련 문제들가 현재 수면 위로 갑자기 이렇게 급부상함에 따라서 중국 역시 현재 긴축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말, 다음 달, 그리고 내년 초, 내년 중순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는 긴축 스탠스를 조금은 접고 이후 이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좀 이렇게 갈아타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긴축을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를 시키고 다시 한번 성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이제 글로벌 경기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 특히 이제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습들이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락앤락이나 베이직하우스 등 이러한 종목들이 물론 락앤락은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러한 모습, 이러한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었고요. 예. 앞으로도
현재 시장에서 특정한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 중국 관련주들, 이런 중국 관련주들은 중국이 이제 앞으로 성장 쪽으로 정책을 돌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중국 관련주들은 조금 더 살펴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관심 갖자? 네, 맞습니다. 종목 좀 더 선별해 주신다면요? 중국 관련주들에서 그 중에서 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화장품 관련주, 뭐 코스맥스, 에이블 CNC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홈쇼핑 관련주들 중에서 중국에서 굉장히 크게 매출을 좀 차지하고 있는 CJ 오쇼핑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지수를 좀 굉장히 강하게 현재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네. 그 내수주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그린푸드 같은 급식 시장 성장을 그대로 그 주가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 현대그린푸드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네. 충분히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형주보다 이런 중소형주, 특히 이제 개별 종목들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은 판단일 텐데요. 한승호 차장님께서는 어떠한 종목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예, 중국 내수 관련주에 대한 최근 시장의 관심은 당연한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어저께 발표한 물가 관련 지표도 그렇고, 또 중국이 오늘 발표됐죠. 오늘 수출 관련 지표상에서도 수출이 다소 이제 둔화되긴 했어도 수입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게 네. 말하자면 이제 내수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원자재라든지 물품 수입이 좀 늘었던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의 이런 내수 확장 정책에 따른 수혜주 측면에서의 접근은 사실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경기하고의 그 상관관계가 다소 낮은 종목들.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약세장에서는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네.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시장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헬스케어 정도는 상관관계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녹십자라든지 기타 다른 제약사들에 대한 분석을 좀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제 업황은 되게 안 좋습니다. 제약사들 업황이 안 좋은데 녹십자의 경우는 백신과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방금 말씀하신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CJ 오쇼핑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워낙 좀 넓은 그 사업 구역에 따라서 좀 실제로 점포를 개설을 해가지고 매출을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중국 내에 있는 뭐 그 홈쇼핑 방송을 통한 네네. 이런 매출 확대 전략이 예.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이제 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중국 소비와 관련한 종목들은 관심 유효하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두 분 각각의 종목을 몇 가지 뽑아주셨으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프루덴셜 투자증권 한승호 차장님, 동양종금증권 가산디지털지점의 최민규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